두 번째 의뢰품은 아주 오래된 책 같기도 하고요. 네. 뭔가를 적어둔 노트 같기도 하고. 수첩같이 작아요. 수첩 그러니까요. 같기도 하고. 제가 진품명품 나온 역사상 가장 현대적인 물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그래요? 영어도 예. 있네. 뭔가 사연을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오. 한번 조심스럽게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아, 네. 그럴까요? 아주 오. 오래된 손때가 느낌인데. 있다. 뭐가 많이 적혀있네요. 어이구. 글씨가 아주 빼곡한데요. 한자로 다. 볼펜으로 네. 빼곡하게 썼어요. 근데 이게 세로로 적혀있네요. 네, 세로로 그죠? 세로로 써 적혀있어요. 있습니다. 글씨도 예. 굉장히 작고. 그래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게 적혀있구나. 어쩐지. 예. 대부분 다 한자네요. 뭔가를 기록해둔 네. 노트입니다. 한글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노트에 빼곡히 쓸 만큼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자, 옆에 있는 의뢰품도 보면은 와, 이것도 이렇게 세로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구나. 예. 역시. 이렇게 야, 역시 네. 숫자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오정혜 씨 말씀처럼 뭔가 이렇게 빼곡하게 네. 자세하게 적어두었어요. 우와. 네. 마치 일지 같은 느낌의 연도도 적혀 있고. 그래요? 네. 네. 그럼 뭐 어떤 일지나 일기 이런 느낌? 뭐 같으세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백범일지나 뭐 난중일기 같은 아하. 어떤 그런 내용일까요? 네. 아니면 여행을 다니면서 쓴 기행문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있죠. 노트가 작은 걸 보니까. 저희 개그맨들도 사실 이 노트에 네. 적어가면서 아이디어를 회의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메모를. 예,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노트나 뭐 이런 계획 같은 걸 적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자서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예, 있죠. 자서전이 들어서 네. 뭐 여러 가지 매일매일 일기같이 어허. 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그 한 장 안에 그 네. 갈수록 좁아지는데도 더 빼곡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록에 대한 중요성이 네. 느껴진다, 이거죠? 네, 더 많이 느껴져요. 자, 과연 이 의뢰품은 뭘 적어둔 건지 의뢰인 한번 모셔본 후에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의뢰인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의뢰인은 알고 계십니까? 이 노트가 뭘 적은 건지? 예, 개인의 일기입니다. 일기요. 그래서 날짜가 좀 적혀 있고 그랬군요. 예, 1943년, 44년에 2년간에 걸쳐서 작성된 위안부 관리인의 일기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진품명품을 또 찾아주셨어요? 최근에 그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우리 그 국민적 정서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서 이 자를 통해서 한번 자료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수 한번 좀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위안부 관련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들이 많지 않아서 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잘 적은 관리인의 일기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이 자료에 대한 사실을 알았을 때 약간 소름이 좀 끼쳤는데 마치 저희가 이 특정 보도를 하는 것처럼 그런 약간 기자 같은 느낌의 예. 기자가 특종하듯이. 예. 약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당장 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빨리 알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맞아요. 예. 저도 진짜 일본이 사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이 안속에 안에 내용이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좀 기대가 되기도 그렇죠.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좀 떨리는 마음으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제일 앞에 역시 일기니까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기원 2603년 금요일, 요일까지 적어뒀네요. 예. 기원 2603년. 지금 우리가 쓰는 건 좀 다른데 네네. 예. 언제쯤일까요, 위원님? 일제 강점기 시절의 연호죠. 네. 그러니까 서기로는 1943년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소화 18년 돼 있죠. 네. 1월 1일. 네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일기입니다. 네. 43년 1월 1일부터 44년 12월 말까지 만 2년간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과 위안소라는 게 있고 일본 군과 위안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기록물인 것입니다. 네. 1943년 1월 1일에 쓰여진 일기입니다. 맨 앞장은요. 그리고 이제 계속 넘겨보면은 이렇게 각 날짜별로 빼곡하게 기록들을 해놓았습니다. 이 내용이 참 자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두었고요. 맨 앞장에는 1943년 1월 1일의 기록이 있고 이렇게 보면 날짜에 따라서 일기로 다 적어뒀습니다. 내용을 조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요. 좀 가까이 와서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날짜 옆에 공통적으로 이 면전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면전국. 그러네요. 그렇죠? 계속. 여기 또 면전국, 또 면전국. 이렇게 면전국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이 면전국은 모르면. 어딜까요? 나라의 이름인데요. 한번 맞춰주시겠습니까? 인형 퀴즈입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미얀마, 2번 싱가포르, 3번 태국, 4번 캄보디아. 미얀마. 저도. 미얀마? 예, 저도 미얀마를 세 분 다 통일되신 거예요? 오, 예. 왜요? 아무래도 요즘에 좀 위안부에 관심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예, 듣던 얘기 중에 미얀마라는 나라를 저희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예, 면전국이 아마 미얀마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일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세 분이 좀 이렇게 의견 통일이 되니까 좋긴 좋네요. 그죠? 그래요? 듣자마자 저는 미얀마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예.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전국은 미얀마가 맞습니까, 위원님? 예,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빼는 모두. 맞아요. 조합이 나는데. 예, 그렇군요. 조선 시대에는 미얀마를 면전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는 시라 있지 않습니까? 그 면인데 그 전이라는 거는 임금이 거주하는 도성 지역. 그래서 이제 면전국이라고 그러는데 정조실록 18세기 말이거든요. 거기에도 면전국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에 나오는 지역 이름이나 국가 이름이 이 버마가 나오고 그다음에 랑군이 나오고 그러한 우리가 요즘에나 겨우 접하는 그런 특이한 국가와 지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는 지금부터 한 75년 전 것이죠. 그런데 관리인이 쓴 일기 아닙니까? 그쵸. 그 일기를 쓰신 분은 미얀마와 싱가포르를 거주를 하면서 계셨던 분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기를 쓰신 분이고 남성분이죠. 과연 어떤 내용들이 적혔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이 일기에 적혀 있는 그 당시의 상황들인데요. 아주 구체적인데요, 위원님? 1943년 7월 10일 토요일 작년 오늘은 부산 부두에서 승선에서 남방향의 제1보를 딛고 출발한 날이다. 43년 12월 3일 금요일 지난 7월 초에 랑군에서 위안소를 경영하는 가네다 씨는 위안부를 모집하러 조선에 나갔다가 이번에 위안부 25명을 데리고 버마로 가는 길에 싱가포르에 도착하였다더라. 1년 전이니까 1942년입니다. 이게 이제 1940년대 초지도인데 일행들은 위안부를 데리고 부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싱가포르를 거쳐서 랑군까지 갔습니다. 랑군은 지금 양곤이라 그래서 옛날 미얀마 수도였죠. 굉장히 정확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오늘부터 1년 전에 부산을 떠났다. 그날 날씨는 어땠다. 뭐 등등 해가지고 남한테 들은 얘기까지도 자세하게 옮겨 적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그래도 어쨌든 개인이 쓴 일기인데 역사적인 사료로 또 모두 다 인정이 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일기라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세월의 흔적이 있고 이게 하루하루 적는 걸 보면은
분명히 그분이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겪었던 거, 느꼈던 거를 적어서 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의 기록도 얼마든지 역사적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은 일제가 패전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또 이 위안부 관련 기록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네,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 기록이 특히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기록이 지금 이 민간 단체들에 의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한 중에 있습니다. 예. 일본의 방해로 그것이 이제 보류된 상태지만 세계의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일반 운동 단체에서는 이것을 공적인 기록으로 이미 인정하고 사실로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 계속해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3년 1월 12일 화요일 맑음 의무실에 갔다가 연대본부 사무실에 가서 위안부 수입 보고서를 제출하고 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1943년 3월 10일 수요일 맑음 가나가와시의 위안소를 55사단에서 만달레 근처에 이에우라는 곳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이 있어 오늘 모처 부대장이 와서 가자 하는데 위안부 일동은 절대 반대하며 못 가겠다더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게 이렇게 내용만 봐도 이게 일본군이 관여를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이전 지시까지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 보니까 야 이건 진짜 명백하게 이게 사실만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안부로 지금도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할머니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명백하게 진짜 이걸 보면서 점점 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좀 화가 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 순간이나 상황들이 다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요. 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정하고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네, 이 기록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면 보고서라는 부분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그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이것은 당시에 업자들이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당시 일본군에게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됐다는 거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네. 일본군이 직접 명령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일본군의 직접적인 개입을 이제 증명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4차 위안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일본이 4차례 이상의 위안단을 모집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일본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또 일본 정부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일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운영하고 개입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네요. 이거를 국외에 우리가 네. 전 세계인들한테 네. 이거 증거 자료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예. 정말 귀한 자료인 것 같아요.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추정가를 이제 정해주셔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더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안소 기록에 대한 게 혹시 남아있는 것 가운데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위안부 관련 기록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기가 유일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기록을 하신 분이 미얀마와 싱가포르의 위안부 관리소에서 일하시던 분의 기록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한국을 떠나올 때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이런 게 더 있다면은 뭐 감정가가 더 올라갈까요? 다시 찾아진다면은 우리가 어느 알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면은 지금 의뢰품도 가치가 대단한데 상상 이상인데 그것은 그것의 2배, 3배 가격은 중요하지 않지만 엄청스럽겠죠. 정식 사료가 아니라 일기인데요. 역사적인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근데 당시에 군부대의 이동이라든지 위안부들의 일상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그나마 막연했던 것이 밝혀지는 것이거든요. 가치는 뭐 30여 년 동안 찾던 거 중에
나온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얼마나 또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지 추정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추정가 자리로 돌아가셔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의미 있는 기록물을 역사적 가치를 한번 가늠해 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세 분의 추정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혜 씨께서는 천조를 하고 싶지만 억으로 그러면 1000억이란 말씀이세요? 아니면 1억이란 말씀이세요? 제가 아는 화폐 단위를 모르겠어요. 그냥 1000억으로 해야죠. 1000억.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씨는 또 100억이네요. 어우, 뭐 많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을 우리가 값으로 따지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근데 이제 그만큼 값어치가 높다라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 강아랑 씨는요? 진짜 팔 수도 없고요. 어디 네. 내놓을 수도 없는 물건인 것 같고 일단 저는 이 기록을 작성하신 분이 담담하게 쓴 것 자체가 또 너무 화가 나고요. 또 이걸 보면서 또 상세한 기록들이 상상이 되면서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는 의미로 0을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리님께서도 추정가 적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 아직도 진행 중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또 김용준 위원님께서는 역사적 가치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실지 기록물로서의 가치입니다. 자, 감정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가 보여주세요. 일제강점기에 미얀마와 싱가포르의 위안소 관리인이 직접 기록한 일기였습니다. 당시 상황들이 아주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는데요. 자, 감정가는 8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오, 예. 8천만 원. 자, 뭐 감정가보다도 이 감정가 책정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우리가 들어보는 게 필요할 예, 것 예. 같아요. 네. 네. 수많은 소녀의 꿈과 희망, 인생을 짓밟은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증거물 중에 일부분이라도 이런 것이 있다. 민간인 기록물로서는 유일본입니다. 이 상징적인 가격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찾아내야 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신철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자세한 내용들을 아주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뢰인께도 진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러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가 발견하게 돼서 기쁘고 많은 분들에게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되어서 소장자로서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